여기 오랜만에 오니까 제가 예전에 여기 있었던 때가 생각이 나요. 그때 한 5월쯤이었나? 일요일 아침이었거든요. 날이 하도 좋아서 제가 마당에서 책을 읽으려고 잠깐 나왔는데 저기 옆집 아시죠? 예. 저 옆집에서 갑자기 어떤 여자가 막 숨 넘어가게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아니 뭐가 그렇게 재밌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계속 들으니까 좀 화도 나고 그래서 뭐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 소리가 멈추질 않더라고요. 이상했어요. 그래서 좀 계속 듣고 있으니까 좀 불편해서 안채로 가서 책을 읽으려고 가는데 그때 알았죠. 그 소리가 웃음소리가 아니라 처절하게 절규하는 그런 비슷한 소리라는 걸요. 아니 그렇게 날이 좋은 날 뭐가 그렇게 슬픈 일이었을까요? 많은 궁금증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막 스쳐갔는데 그날 알게 된 거는 한 가지 있었어요. 기쁨이든 슬픔이든 극도에 다다르면 그것의 경계는 모호해진다는 것을요. 작가님, 그 마지막 그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돼서요. 기쁨이든 슬픔이든 극도에 다다르면 그것의 경계는 모호해진다는 것이죠. 그 부분이요. 그래요?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? 한번 우리 그 첫 번째 포즈를 한번 지어보시겠어요? 첫 번째 포즈요? 예, 그게 아마 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. 해볼게요. 네. 네, 네, 좋고요. 그 상태로 이제 3분을 하실 거고 시간 체크해 주시고요. 그가 이제 드로잉을 할 겁니다. 그리고 진아 씨는 그 자세를 유지한 채 한번 들어보세요. 아마 진아 씨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그 이해가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영화든 연극이든 한번 일정이 잡히면 거의 개인 시간을 내기 힘들다고 들었어요. 겨우 작품이 끝나고 그토록 바라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됐을 때 힘든 과정이 끝났다는 안도감, 만족감, 아무튼 기쁠 거예요. 너무도 바라던 시간이니까. 하지만 혼자 있을수록 생각은 더 많아지잖아요. 자신이 끝낸 작품에 대한 회의, 예상하지 못했던 작품에 대한 반응들, 그리고 여전히 아무것도 잡히지 않은 미래. 평화롭던 혼자만의 휴식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어요. 이렇게 무언가 자신을 쉬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 자체가 사실 너무나도 헛된 꿈이죠.
네, 좋습니다. 진아 씨는 이제 공간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봐요. 네. 한 자세로 있으니까 약간 결리기도 하고, 좁은 의자에 다리를 올리니까 좀 불편하기도 한데요. 잠시만요. 네. 혹시 무슨 소리 못 들으셨어요? 저 그 소리 때문에 약간 포즈가 흔들렸거든요. 제 꼬르륵 소리 때문에 제가 다 놀랐어요. 아, 멈춰 있으니까 이 조용한 공간에 움직이는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. 혹시 보셨어요?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밖에 있는 물체가 움직이고, 그래서 바닥에 있는 그림자도 막 변하고요. 아마 절 그리고 계셔서 못 보셨을 거예요. 많은 것들이 정말 움직이더라고요. 예, 저만 빼고요. 학교 다닐 때 첫 드로잉 시간이었어요. 인체 드로잉을 하는 시간이었는데, 모델이 들어오자마자 포즈를 지시하는 대로 바로 취하더라고요. 누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당해서 오히려 제가 더 당황했었거든요. 직업 모델이라 그러신지 호흡도 굉장히 자연스러웠고, 얼굴 표정도 편안했고, 또 시선 처리도 되게 자연스러웠어요.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고정됐던 시선은 다른 방향으로 변해 있었고요. 그리고 호흡이 거칠어지니까 이미 자세도 좀 달라져 있었고요. 그리고 순간순간 표정의 변화도 보여줬어요. 한 자세를 유지한다는 건 자신을 표현하는 되게 강력하면서도 단순한 그런 태도로 보였는데요. 그 동시에 굉장히 외로우면서 또 생각이 많아짐에 따라 위태로울 수 있는 태도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. 모델은 자세하고 표정만 제시해주는 그런 오브제였는데,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 교감하게 되고, 그러면서 한 사람으로 다가오더라고요. 전 아마 그때부터 비로소 뭔가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좋아요.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포즈로 넘어갈게요. 네. 드로잉은 젊음의 에너지처럼 주변 변화에 끊임없이 반응하고 표현하며 때론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지예요. 모든 작업의 첫 시작이기도 하지만 한 번의 드로잉으로 완벽한 결과물을 내기도 합니다. 평소처럼 나를 드러낼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나를 시도해 볼 수도 있어요. 우리가 지금 하는 리허설도 바로 하나의 드로잉이죠. 의도하는 상황을 완성하기 위한 첫 시작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완벽한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. 현재 상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매번 정확한 언어일 필요도 없고 정확한 행동일 필요도 없습니다. 나는 살아있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리허설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.
그러면 천천히 포즈를 푸시고요. 네. 전 그때 일어났던 일이 아직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. 그때 제가 아침에 급하게 넘겨야 될 게 있어서 컴퓨터로 글을 쓰고 있었거든요. 근데 저쪽 마당 쪽에서 퍽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퍽 이런 소리. 아, 퍽. 네, 이 소리에 더 가까워요.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. 아무도 없어야 되는 창문에서 소리가 나니까 저 진짜 무서워가지고 순간 멈춰 있다가 진짜 잠깐 힐끗 봤거든요. 근데 진짜 한 0.5초 흘렀나? 한 이만한 물체가 부딪히더니 이전 속도에 못 이겨가지고 튕겨져서 하늘로 팍 솟구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유리창을 보니까 그 부딪혔던 존재의 마찰 흔적 같은 거랑 몇 방울의 끈적거리는 피? 그런 게 좀 묻어 있었어요. 그게 아마 새였던 것 같아요. 전 처음에 그거 보고서 사실 외면하고 사진으로도 남기지 않았거든요. 한 2시간쯤 지나서 알코올 묻혀서 그 튀어있던 피를 좀 닦아냈고요. 아니 도대체 어디서 그런 속도를 내서 여기에 부딪혔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여기는 보시다시피 다 주택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갑자기 속도를 낼 곳도 없고 속도를 낼 일도 없거든요. 그날 하루 종일 그 속도에 대해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동물의 자살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죠. 네. 작가님,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? 네, 진짜 있었던 일이죠. 아, 진짜요? 아니,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너무 조용하고 평화롭기까지 해서 별 뭐 일이 일어날 공간이라고는 잘 안 느껴졌거든요. 아,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구나. 모든 사람들이 이 공간이 항상 멈춰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그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. 근데 뭐 지금 진아 씨처럼 지금 모델한 것처럼 가만히 같은 위치에만 있기 때문에 더욱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자극을 받게 되잖아요. 지금 저 공사장의 소리와 진동이 고스란히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요. 그것에 대해서 이 공간은 더 세심한 준비를 해야 해요. 세상과 별개의 공간이 아닌 세상과 함께 조용히 호흡하고 있는 동시대의 공간인 것이죠.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포즈를 한번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마지막 포즈요? 네. 그거 아직 작가님께서 안 정해 주셨는데요. 아, 그래요? 네, 어떤 포즈로 해볼까요? 진아 씨가 이번 것은 한번 정해서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. 뭐 생각나시는 대로 아니면 네. 뭐 원하시는 포즈를 아무거나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어떤 포즈요?